안녕하세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월이죠. 우리는 호국 선열들에 대해서 한 번쯤 온매무새를 다듬고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 발발 72주년을 맞는 2022년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국가를 위한 위대하고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고 또 그 희생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 유가족이나 그 희생의 고통에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나 보상 또 이런 그 희생의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선양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영원하라는 메시지, 그것이 창출되는 아주 중요한 매년 6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금년 6월 우리가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 유튜브를 넘어서서 국민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아젠다로 반드시 다뤄야 된다라고 공감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각 국가들의 호국 보훈 행사에 가보면 품격 있게 정성을 다해서 호국 보훈 정신을 기리는 국가를 보면 국가의 품격을 느끼고 그렇죠. 아주 감명 깊게 행사를 치르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을 기리고 감사를 표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그 한국 전쟁 참전 랄프 파켓 예비역 대령을 대상으로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보훈 외교를 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미국 사회에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보훈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세계를 감동시키는 명사진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그리고 그 가족들이 흐뭇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상징적 메시지는 뭐냐? 그러한 그 희생과 헌신을 절대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하고 그 유족들에게까지 그 죽음이 또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을 그 외국의 정상이 해당 국가 방문할 때 그 우리나라 현충원 같은 그런 곳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알링턴 내셔널 세미테리에 보면은 그 특별히 무명용사의 탑, 물론 케네디 묘소도 있지만은 무명용사의 탑에 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 뭉클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저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6.25 전쟁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이티오피아의 장병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위해서 이티오피아 커피를 또 같이 보급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강릉의 커피거리까지 연결되는 그런 걸 보면은 이 어떤 그 어려울 때 도와준 그런 헌신 또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리더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보상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6.25 참전 국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6.25 참전 용사들을 제외 공관에서 초청하여 그분들께 이제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6월이면 꼭 정기적으로 치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한 끼 대접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거나 이런 것보다도 정성을 다해서 음악회를 연다든가 전시회를 간다든가 이래가지고 그의 자녀들까지 그의 손자 손녀들까지 함께 초청해서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주니까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런 분들이 그 젊은 시절에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서 그렇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 과감하게 군복을 입고 배를 탔다. 그리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싸웠다. 이 가치를 확인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해요. 그냥 평범하게 봤던 아버지가 어느 한 국가의 감사를 받는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존경심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리카 이티오피아 군대 얘기를 얘기하는데 실제 전사하신 분들의 그 사체를 보니까
한 명도 뒤로 총을 맞은 사람이 없어요. 전진 앞으로 해서 그 상관의 명령에 충직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렇게 정면으로 다 총탄을 맞았거든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절대 그러한 희생을 외국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국가유공자나 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이나 국립묘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장례나 예우에 관한 것들도 많이 우리 주목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민주묘역에 대한 것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과대 표장이 되는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전사제 유해 발굴이나 또 다양한 의미에서의 그 6.25 전쟁 시에 이름 모를 사냐의 그 현장을 봤을 때 가슴 뭉클함을 느끼게 되죠. 새로 출범한 정부가 얼마 이제 안 됐는데 첫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의 행사는 아주 그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와 실질적 조치가 병합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이제 호국 보훈의 정신을 기리는 것은 국가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전용사, 그리고 장기간 군복무하고 퇴역한 예비역, 이런 분들이 이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또 예우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살아온 의미를, 이제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고, 또 젊은 친구들이, 젊은 세대가 그것을 보고서 또 자신의 자세를 가다듬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는 꼭 그걸 챙겨서 보살펴 드리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실질적 생활 안정자금으로 수당이라는 게 나가는데, 그렇죠. 보호수당이라는 게 있죠. 어디다 내놓기 민망할 정도의 그 금액이 뭐 월 25,000원, 30,000원 수준 뭐 이렇게 하는 거라서 고엽제라든가 뭐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도 뭐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그 수당이라든가 각종 그 보조금의 수치도 우리가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인 예우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 분야는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약속은 되는데 실제 입법화돼서 실천적 조치를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또 국가보훈처 관계자가 혹시 이걸 보면 모르겠지만 국가보훈 업무도 각종 민원이 있는데 이게 세월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걸립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앙보훈병원을 포함한 각 그 현장을 찾는 그 참전 용사나 유공자들의 공통적인 그 애환이 뭐냐면 너무 느리고 밀집돼서 열악한 환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훈의 그 가슴 찡한 스토리 중에,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는 왜 보훈병원을 그렇게 아프신 자주 가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씀에 아파서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받은 훈장이란다, 이런 그 가르침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국가를 위한 위대한 헌신, 그것은 꼭 훈장으로 표시가 안 되더라도 많은 그 국가 유공자나 참전 용사들이 갖는 자긍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한테 완벽한 보상이야 되겠습니까마는 특별한 예우를 갖추고 일부라도 보상해드리고 하려고 하는 기본 자세를 이제 우리 국가나 지자체나 좀 점검해 보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현충일에는 내 가족이 국립현충원에 계시지 않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서 참배하고 뜻을 기리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그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공군 조종사 미망인들, 뭐 저희 그 군 동기생들도 국립묘지에 먼저 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유가족, 그 전투기 정사 사고가 날 때마다 뭐 뱃속에 아이가 있느니 뭐 어린 그 미망인이 어린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는데, 꼭 과거에 6.25 전쟁뿐만 아니고 국방 안보 현장에서 희생을 한 그분들과 그 유가족, 그 자녀들에게까지 다양한 국가적인 관심과 보훈의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호국보훈에 대해서 생각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